지금 태양궁전, 이른바 이제 태양궁전을 참배하는데, 지난 4월 15일 김일성의 이제 생일날, 이 죽은 사람의 이제 그 말하자면 참배를 하는데, 김여정이 지금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히 그 그 90도, 우리는 뭐 인사를 좀 뭐 공손하게 한다는 걸 90도 꺾는다. 90도 꺾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 김여정의 지금 사진은 90도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스키장에서 지금 스키가 지금 활강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지금 거의 45도로 지금 뭐 머리카락이 지금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왜 이럴까요? 뭐 김여정이 그 도도하던 김여정이 왜 저 모양으로 전락을 했을까요? 반면 또 이설주는 어떻습니까? 이설주는 이번에 2번씩이나 김정은 옆에서, 자, 참배할 때도 저렇게 옆에 서 있어. 또 그 축하 기념 공연, 태양절 기념 공연에도 이설주는 당당하게 앞줄에 앉았는데, 저 보십시오. 김여정은 제일 구석에 그냥 여 얼굴이 콩알만 하고 그냥 뭐 마지못해 잡아준 겁니다. 또 현성월도 그 옆에서 뭐 애국가를 부르는데 다 앞에 깃발을 보는데, 또 현성월만은 또 김정은을 딱 바라보면서 지금 무슨 경호실장인 것처럼, 권총찬 경호실장인 것처럼 나오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 북한 참 로얄 패밀리의 동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문에 뭔가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우리 안TV가 이제 김여정이 이제 몰락한 것을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당 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과감하게 김정은이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이제 김여정의 말을 무시하고, 야, 넌 좀 뒤에 가 있어. 내 말 듣다가 내가 망하겠어. 뭐 김일성 뭐 조상도 뭐 짓밟고 가자. 그래서 네 말 들었더니, 그래서 배지도 안 달고 나갔더니, 이건 뭐 인민들도 그렇고 여론이 안 좋아서 내가 망신당했다. 네 말 들어가지고 내가 잘 된 게 없다. 그러나 또 이설주하고 또 싸우는 겁니다. 이설주 못 나오게 하고, 그래서 또 그 말 들었더니 또 인민들이나 그 고위층들이 여론이, 왜 그 김여정 말만 듣느냐. 이렇게 자꾸 그 어드바이스 하니까 역시 거기서도 김정은이 너는 좀 이전 참견 안 하는 게 좋겠다. 뒤로 물러나서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권력에서 밀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참, 김여정은 이설주의 엉덩이만 쳐다봐야 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최근에 북한 권력 핵심부의 그 어떤 동향을 통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향후 어떻게 될까요? 이 가계 구도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김정은이 이설주에게 어떤 뭐 여명위원장이나 이런 권력을 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것도 과거 김일성이 자기 와이프인 김성애에게 여명위원장 자리 준 거 보면 또 하나의 상징적으로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정치국에까지는 물론 진입 못하겠지만, 김여정은 정치국에서 쫓겨났고 지금 뭐 겨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그것도 뭐 그렇게 조직 지도부도 아닌, 그 다음에 무슨 고멸위원장 자리 줬던 것도 다 감투 뺏어버렸죠. 그래서 노동당에다가 규율조사분이, 법무분이 이거 내오고 김여정을 그냥 한순간에 밀어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뭔가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뭐 그냥 세습은 3대밖에 없다, 4대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시그널을 날려서 북한 인민들이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씨 가문에서는 자중질환은 일어났다. 한때 무소불위로 날뛰던 개성공단을 하늘로 날려보내던 김여정이 저렇게 말하자면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날개를 접은 거 보면 김씨 가문의 이 자중질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북한 체제의 어떤 쿠데타나 또 레짐 천지나 이런 길 삼지연의 비밀,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은 예년보다 앞당겨서 11월에 이 삼지연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 그러니까 뭐 2012년부터 공식으로 계산할 때 말하자면은 이 9년, 10년 사이에 김정은 무려 삼지연을 10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뭐 2013년에는 뭐 삼지연에 가서 장성택을 잡는 것을 뭐 결정했다든지 주요 자기 핵심 측근들을 데리고 삼지연을 다녀오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조용원이나 김여정이나 이런 측근들을 끌고 삼지연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무슨 뭐 좋은 정책이 나오거나 무슨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충격적인 비밀이 이번에 세상에 노출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삼지연,
이 말하자면 고산지대에서 김정은의 그 심장병이 치유가 된다. 이게 이제 이번에 과학적으로 발표가 됐고 그 비밀이 새어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뭐 이 말하자면은 심혈관이 좋지 않아서 이제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부터 다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이게 유전으로 내려다 보니까 이 심혈관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고 이 비만과 과음, 흡연으로 인해서 이것이 심대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얼마 전 지난 봄에 어떻게 했습니까? 중량을 무려 140kg에서 약 10kg로 거의 20, 30kg를 그냥 다이어트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무슨 몸에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비실비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이 육체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원산 무슨 초대서, 602 초대서 가서 뭐 치료도 해보고 했지만 별로 약발이 안 맥히니까 삼지연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치료가 잘 된다. 이런 데이터를 의사들이 제공하니까 갔다 이거죠. 왜 삼지연이냐? 삼지연은 약 해발 약 500 내지 700m 선상에 있는데 이 김정은이가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할 때 그 스위스 베른이 해발 500m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대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뭐 비만이나 뭐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는 뭐 거의 가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건강한 체질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성숙된 뭐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죠. 어떤 동물을 다 이렇게 실험해 보면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그 환경이 평생 간다면 그것이 건강에 상당히 좋다. 이런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건인데 김정은이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 측근 치료 집단이 이번에 삼지연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쉬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삼지연 시내에 나타나서 뭐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왜냐면 김정은이 뭐 별로 자기 통치 기간에 내놓을 만한 작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김정일이 때야 그냥 돈을 흥청망청 쓰면 무슨 주체 사상 탑이니 무슨 뭐야 개선문이니 막 건설했는데 김정은은 지금 뭐 아파트 하나 건설하려도 제대로 안 되고 평양시에 그 종합병원 하나 못 짓는 상황인데 삼지연에다가 뭔가 그 산골짜기에다 군부대를 동원해서 주택 한 2, 3층짜리 짓고 그걸 자기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뭐 좀 현지 지도하는 체 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의사들과 함께 자기 그 고산지대에 맞는 그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래서 결국 물론 그 병원 그 삼지연에 가면 또 깨끗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 돌아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정은이 삼지연을 가든 원산을 가든 뭐 무슨 뭐 칠보산을 가든 그 사람 병은 친 여동생 김여정이 아닌 땡땡땡 이 사람을 지목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는 당 규약 안에 이때까지 북한 노동당 규약에 없던 제1비서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비서가 누군지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전문가들은 언론은 그것은 바로 김여정, 혈통계승론에 따라서 김여정을 이제 임명할 것이고 김여정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여기에 누구를 임명했는가? 자, 당장 내가 이름을 밝혀드리진 않고 조금만 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은 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이니까 군권, 정권 다 쥐고 있습니다. 군권, 당권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권도 물론 최고사령관으로서 쥐고 있지만 사실 군권의 실세는 지금 또 숨어 있습니다. 수면 아래. 자, 우리는 뭐 이번에 또 좀 신설된 군정지도부장 오일종, 뭐 과거 오진우 무력상의 아들, 그 다음에 또 뭐 박정천, 뭐 군수공업부를 지도하는 박정천 상무위원회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병철 원수 날아갔죠. 뭔가 티각태각 하다가 지금 군권을 김정은이 누구한테 주느냐. 왜냐? 자기는 당권, 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군권을 쥐고 있는 놈을 딱 잡아야 그
그놈하고 잡아야 이게 총과 뭔가 칼과 이게 당권이 이제 배합이 돼서 자기 체제가 안정하다. 그런 데서 상당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 이 제1비서 자리에 지금 잠정적으로 임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양에 정말 웬만한 사람 아니면 모르는 정보인데 그 자가 바로 누구이냐? 바로 다름 아닌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이며 군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조국 제1부 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조국에 대해서 별로 알려진 게 없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김조국이 상당히 군에 대해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여러 채널들이 강조한 바 있는데 왜 그러면 김정은이 5.18 군정지도부장도 아니고 또 박정천 이 상무위원도 아니고 뭐 이런 걸 다 빼고 김조국과 손을 잡았고 거기에 이제 당신 내가 이제 제1비서에 임명할 때니까 기다려보라. 이렇게 딱 뉘앙스를 풍기니까 자 조직지도부 지금 부장이며 노동당 비서인 조직비서인 조영원 또 김여정 얼마나 지금 열불 받겠습니까? 자기네가 딱 이거 내가 비서가 돼야 되는데 김정은이 요만큼 더 내색을 하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최근에는 김여정과 김정은 사이가 이렇게 좀 요원해지면서 그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공작 역시 아마 김조국의 작품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이게 권력을 유지하는 능력은 있다. 왜냐하면 숨겨놓은 항상 북한의 김정일도 숨겨놓았고 그저 아들이다 그래서 된다고 했는데 됐지만 이제 김여정이 동생이니까 된다. 근데 북한의 정치 문화에서 아직 여자가 이 후계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말하자면 그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당분간 과도기를 두고 이 김조국에게 실권을 주면서 조영원, 박정천, 김여정, 뭐 현성월까지도 이것들이 자꾸 티격태격하면서 자기에게 충성하도록끔 이런 아주 용인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북한의 권력을 말할 때 뭐 조영원 앞에서는 세 보이죠. 두 번째고 뭐 김여정 지금 뭐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도 내놓고 당 그냥 부부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다 원인이 있지. 그 정치국 후보위원 오히려 정치국 위원을 줘야 되는데 후보위원 자리까지 뺏은 거 보면 다 원인이 있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바로 배후 실세가 누구냐? 지금 김정은에게 지목받은 어떻게 보면 제1비서 이 사람 바로 북한 조폭들이 패싸움에 AK 소총이 등장하여 수십 명이 살상된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이 북한에서는 이게 구구절 뭐 1년에 한 5번 정도 뭐 4.15, 2.16, 뭐 구구절, 10월 10일 이런 때 이제 꼭 지역별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패싸움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게 단순한 그냥 깡패들이 패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군인들까지 물론 사복을 갈아입은 놈들이죠. 갈아입어서 이 소총이 발사됨으로써 수십 명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은 북한에서 거의 최초라고 지금 주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평안남도 안주시와 그 다음에 이제 순천시 대항 축구 대회가 붙었는데 북한에서는 탈북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농구 경기 뭐 배구 경기에서는 싸움이 잘 안 일어나는데 축구 경기에서는 꼭 치고받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 현장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진 팀에서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이긴 팀에 가서 뭐 팔다리를 하나 꽂고 나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데 이 안주의 특징은 거기에 이제 그 무슨 화학공업 기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중국의 화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화교들이 말하자면은 북한의 지금 신흥부자의 돈줄의 원천, 시드머니의 모든 건 이 화교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조직이 생기고 이래서 안주시와 순천시 또 어떤 것입니까? 이 비날론 공장 특급 기업소들이 몇 개 있고 지금 뭐 잘 돌아가진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근로자들이 많고 특수부대 제대자들이 많고
이래서 축구가 항상 안주시와 순천시는 이게 라이벌인데 지난 구구절 때 이 안주시와 순천시가 이 라이벌이 또 붙었다 이거죠. 붙었는데 이 전반까지는 골이 없다가 후반에 가서 안주시가 몇 골을 먹고 결국 안주시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는 축구를 할 때 아야 그냥 라이벌 팀이 나오면 자기네 지역 주민이 나가야 되는 데다가 북한군의 그 특수부대나 뭐 사단 군단 선수면 이거 대단한데 북한군에서는 거기서 또 추격을 많이 하니까 이 아야 주먹 쓰는 뭐 정말 볼 가서 헤딩하기 전에 팔꿈치부터 들이밀고 무릎부터 들이미는 이런 선수들을 한 3-4명을 꼭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 위장해서 똥 나가는데 북한 사회라는 게 뭐 국제대회 나올 때도 이 선수들을 위장시키는데 지역에서 위장 선수 나오는데 그 신원을 뭐 컴퓨터로 조사할 겁니까? 어떨 겁니까?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안주팀에 들어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몸만 온 게 아니라 AK 소총에다가 탄화를 30발씩 장탄을 해서 그 화물자동차 적재함에다 몇 정을 감춰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닌 게 아니라 보기 좋게 깨지고 박살나고 뭐 몇 명은 이빨이 부러지는 이런 사건까지 나니까 우리가 빈손 들고 돌아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순천팀의 숙소를 경기 후에 순천팀의 숙소를 습격해서 AK 소총을 이게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갈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명이 거기서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순천에서는 무슨 무장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총 가진 놈한테는 누구도 당할 수가 없죠. 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는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건 뭐 방탄조끼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당했고 그리고 이제 안주팀은 유유히 도망을 갔는데 물론 뭐 서해안전부가 동원돼서 뭐 수사하고 난리 나고 몇 명 집어넣지만 이런 일은 북한에서 이 조폭들이 이게 무섭습니다. 이런 일은 체육대회만 열리면 꼭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주와 순천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으로 뭐 또 평성팀 무슨 신의주 팀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우리는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말고 좀 뭔가 무장봉기로 확산이 되어서 북한 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좀 발전적인